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타코라는 좀 흥미로운 타코요? 네, Trump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뭐 이런 뜻이죠. 아하, 그거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가 처음 썼던 표현 아닌가요? 트럼프 무역 정책 관련해서. 맞습니다. 관세 부과한다고 막 위협하다가 결국엔 철회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 다 그랬죠? 그렇죠. 로버트 암스트롱 기자였던가요? 네, 그걸 이제 기디온 라크먼 컬럼니스트가 좀 더 대중화시켰고요. 근데 그게 외교 정책에도 해당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유럽 외교 관계위원회 ECFR이라고 하죠. 유럽의 주요 싱크탱크인데 여기 제레미 샤피로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딱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 샤피로 연구원 네네.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패턴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흥미롭네요. 샤피로 연구원이 특히 뭘 주목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강한 말을 즐겼었잖아요. 뭐 북한한테 화염과 분노, 운운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아예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위의 발언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샤피로 연구원은 정작 실제 군사력 사용은 놀랄 만큼 주저했다는 걸 지적해요. 아, 말은 정말 세게 하는데 행동은 오히려 신중했다. 신중함을 넘어서 뭐랄까 거의 피했다는 거죠.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 간극이요. 북한 사례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지겠네요. 네.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막 긴장이 엄청났잖아요.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결국 핵 협상 테이블로 갔죠. 물론 그 협상이 잘 안 풀렸지만요. 네, 선거 없이 끝났죠. 근데 협상이 틀어졌다고 해서 화염과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문제를 외면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 사이에 북한은 조용히 핵능력을 더 키웠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됐죠. 아프가니스탄도 비슷해요. 지도를 지우겠다 뭐 이런 말까지는 했는데. 결국엔 탈레반한테 별다른 양보도 못 받고 미군 철수 합의를 했죠. 네, 그게 결국 나중에 바이든 행정부 때 카불 함락으로 이어지는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그럼 실제 군사행동은 거의 없었나요? 이란 솔레이마니 사살은 꽤 큰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임기 중 거의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군사력 사용이었는데 샤피로 분석에 따르면 그것조차도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내부 보고 뭐 그런 확신이 있고 나서야 드론 공격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렇죠.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트럼프가 집권 중에 군사력 사용을 직접 위협한 게 22번 정도 되는데 실제로 행동이 옮긴 건 딱 2번뿐이었대요. 22번 중에 2번요? 와, 네. 반대로 실제 군사력을 사용한 건 25번 정도인데 이건 주로 아이시스나 알카이다 같은 테러 조직 대상의 제한적인 공습이었고요. 근데 이 25번 중에서 대통령이 사전에 내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했던 경우도 역시 2번뿐이었다는 거죠. 그 통계만 보면 위협 자체가 그냥 뭐랄까 블러핑에 가까웠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 행동 의지랑은 별개로. 그렇죠. 국내 정치용 메시지거나 아니면 상대를 떠보려는 수사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샤피로는 이걸 운동장 불량배, 플레이그라운드 분리에 비유해요. 운동장 불량배요? 네, 겉으로는 막 위협하고 소리 지르는데 자기가 다칠 수 있는 싸움, 그러니까 진짜 센 상대하고는 붙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주먹은 훨씬 약하고 반격 못할 것 같은 상대한테만 쓴다는 분석이에요. 와, 그 비유가 상당히 날카롭네요. 단순히 성격 분석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를 상대할 때 이걸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럼 이 패턴을 현재나 미래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란 핵 문제가 다시 불거져도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실제 공격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까요? 과거 패턴만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샤피로는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갈등 고조를 훨씬 더 피하려 할 거라고 봐요. 오히려 걱정해야 할 대상은 다른 쪽이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 만만해 보이거나 아니면 반격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요. 예전에 그린랜드 사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황당했죠. 그걸 예로 들면서 덴마크나 EU 같은 동맹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짚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조차도 뭐 반격 능력이 있으니 실제 군사 충돌은 피할 거라는 분석까지 내놔요. 물론 군사력 사용 자체를 꺼리는 건 오바마나 바이든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네, 그 점은 분명히 있죠. 전쟁 피로감이라는 건 공유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는 그 요란한 말, 그 수사하고 실제 행동 사이의 대비가 너무 극명하다는 게 아주 독특하다는 거죠. 아, 그 대비가 포인트군요. 맞습니다. 테디 루스벨트가 말은 부드럽게, 몽둥이는 큰 걸 들어라고 했잖아요. 네, 유명한 말이죠. 트럼프는 그걸 완전히 뒤집은 거죠. 샤피로 표현을 빌리면 시끄럽게 소리치고 연필, 조용한 행정명령 같은 걸 의미하겠죠? 를 휘두른다, 뭐 이렇게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소리치고 연필을 휘두른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타코 원칙이라는 걸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을 들여다봤는데요. 확실히 시꺼운 위압 뒤에 숨겨진 어떤 회피 성향 같은 걸 읽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요? 네, 바로 이 타코라는 딱지. 그러니까 자기가 겁쟁이처럼 보이는 것 자체를 트럼프는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실제로 예전에 한 기자가 이 타코 원칙에 대해 질문하니까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수입 철강 관세를 확 올려버렸어요. 아, 진짜요? 질문 받은 다음 날에요? 네. 그래서 샤피로도 마지막에 경고하거든요. 불량배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요. 이 패턴이 이제 알려졌으니 오히려 이걸 깨려고 더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세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변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 점은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나 국제사회 행위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테코 패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의 반응까지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 자체가 앞으로 국제관계나 여러 협상 국면에서 어떤 미묘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